감사합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용접 산업기사 필기 또는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주로 이제 필기시험 보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부자노동자인데요. 노동자인데 부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부자가 되자는 뜻으로 부자노동자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쭉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자, 용접 산업기사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전략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접 산업기사 필기시험 범위부터 좀 볼까요? 그러면 용접 야금이라는 것은 재료죠, 재료. 용접 재료에 대해서, 금속 재료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용접 설비 및 제도, 용접 구조 설계, 세 번째는 용접 일반 및 안전관리 되어 있고요. 사지, 태기령 각 2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0문항, 용접 구조 설계도 20문항, 용접 일반 및 안전관리도 20문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지 태길형이고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요.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과목별로 20문제니까 40점을 맞으려면은 총 8문제 이상 맞으셔야 되거든요. 얘도 8문제 이상 맞으셔야 되고요. 이런 평균이 4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60점 이상이 되시려면 3개를 합쳐서 36개가 돼야 돼요. 36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용접 야금이 굉장히 범위도 방대한 데다가 좀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은 1교시가 용접 야금 및 용접 설비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그나마 이게 야금에서 한 10문제 나오고요. 용접 설비 제도 10문제 나오는데 이 제도가 그나마 우리가 좀 더 많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실 때 용접 야금하고 용접 설비 제도 공부하실 때는 용접 설비 제도에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접 구조 설계는 제가 특성적 기능사 용접 기능사 자료에다가 올려놨어요. 한 11강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에 와서 따로 공부하시고 그럴 텐데 그래서 피곤하시니까 제가 한 영상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조금씩 들어보면은 구조 설계 방송만 잘 들으셔도 뭐 대부분 맞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용접 일반 및 안전관리는 만약 여러분 보시는 분 중에 특수용접 기능사나 용접 기능사가 있으신 분은 뭐 지금 보셔도 용접 일반 및 안전관리는 그냥 한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맞으실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또 자격증이 없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제가 영상 특수용접 기능사나 용접 기능사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방송으로 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용접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용접 기능사나 용접 특성적 기능사가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 필기시험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용접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다른 필기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지 않고요. 문제풀이만 조금 올려놓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문제풀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용접 산업기사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첫 번째로는 영상을 틈나는 대로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출문제 영상을 좀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출문제 영상을 가끔 이렇게 뭐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보신다든가 아니면 뭐 출퇴근할 때 한 집에서 좀 쉬실 때 그럴 때 여기 댓글 올려놓은 거 보니까 뭐 설거지 할 때도 틀어놓고 보신다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리신 거 보니까 남자분도 그렇지만 집에 가서 밥 먹고 요새 혼자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또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밥 먹을 때 틀어놓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틈틈이 짬을 내서 시간 내서
문제풀이 영상만 계속 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용접 산업기사 필기 보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아마 많은 분이 특성적 기능사하고 용접 기능사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기출문제 영상만 많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더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용접 산업기사는 실기가 조금 어려워요. 합격률도 보면은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접 산업기사가 필기보다는 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실기 한번 볼까요? 실기는 작업형 40분 정도 보는, 1시간 40분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피버워크 용접이 40분, 그 다음에 CO2 용접이 30분, 그 다음에 티그 용접이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이 40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티그가 40분인지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 시간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버워크 용접은 전자세로 그런데요. 모재는 6T 또는 9T 둘 중에 하나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는 6T로도 한번 해보시고 9T로도 한번 해보셔야겠죠. 네. 구이온 맞대기 용접이고요. 전자세로 용접합니다. 용접하셔서 일단 제출하시면 일단 유관검사를 해요. 유관검사 배우셨죠? VT라고 하죠. VT 유관으로 검사하는데요. 감독관이 보고 유관으로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용접 산업기사로서 이 정도 비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테스트 그 구평 시험이나 이런 거 모두 뭐 아니면 RT 시험 안 보고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시험 볼 때 많이 봤거든요. 막 거기 싸우고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잘 하셔야겠죠. 부연 맞대기 용접하고요. 전자세로 하는데 아래 보기 H 죄송합니다. 아래 보기 H가 아니죠. F죠. 아래 보기 F 플랫 아래 보기 그다음에 V 버티컬 수직 H 호리젠탈 수평 제일 이게 환장하는 거죠. 오버헤드 O가 있어요. 근데 이 넷 중에 한 자세가 나오는데 6T 또는 9T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오버헤드예요. 오버헤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언할 때는 아래 보기 한번 하면 오버헤드 한번 하고 수직 한번 하고 오버헤드 한번 하고 H 수평 한번 하고 오버헤드 하고 이렇게 1대1로 해보라고 권해요. 그러면은 아래 보기 나올 수도 있고 수평 나올 수도 있고 오버헤드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잘 되시는 분은 나머지도 그냥 자신감이 붙거든요. 오버헤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한번 해보시길 권해요. 자, 두 번째는 CO2 용접인데요. 이 피버워크 용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CO2 용접인데 이거 9T로만 하고요. V온 맞대기 용접하는데 이건 RT 검사가 있어요. 레디오그래픽 테스트라고 해서 방사선 투과 검사죠. 네. 나중에 뭐 항의하고 이게 보고 싶다 그럼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RT 테스트 본 거. 고남 안 합니다. 슬러그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CO2 용접은 F 아래 보기 있고요. V 수직이 있고요. H 수평 세 자세 보는데 아무래도 이 H 수평에서 시험에 많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수평인데 이렇게 V온 맞대기 용접을 하면은요. 처음에 이면비드를 이렇게 내겠죠. 그럼 이런 형태로 이제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두 번 채우고 그다음에 뭐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3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2번 하는 경우도 4번 하는 그것은 하는 사람 나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에 슬러가 이렇게 많이 껴요. 밑에 부분에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쭉 막 금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슬러가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많이 불합격하세요. CO2 같은 경우는 아래 보기 나오면 완전 할렐루야죠. 전기를 좀 세게 해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CO2 용접은 수평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수평 어떻게 하면 아래 그 슬러가 안 낄까요? 네, 그거는 물론 제가 여기서 말로 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까운 학원을 등록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선생님들은 한두 번 연습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험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한 명들이니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주변에서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은 뭐 밥도 사주고 뭐 또 해야 되잖아요. 학원은 대부분 무료예요.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야간반도 좋고, 직장인들은 야간반도 좋고 주말반도 좋고요. 또 직장 안 다시고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뭐 사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일 배움 패키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티그 용접은 3T 또는 4T 구형 맞대기 용접인데 전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F 아래 보기, 그 다음에 V 수직, H 수평, 그 다음에 오버헤드가 있는데, 저도 이거 티그 같은 경우도 1대1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아래 보기 한번 하면 오버헤드 한번 하고, 수직 한번 하고, 오버헤드 하고, 그 다음에 수평하고 오버헤드 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티그 용접은 뒤에 산화되면 안 되니까요. 산화 안 시키고 백킹제 대시고, 백킹제가 아니라 백판 대고 하잖아요. 백판 대고 산화시키지 않도록 요새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용접 산업기사 실기 시험을 보실 때 보면 합격률이 30%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오버헤드가 피부학과에서 나오든 티그에서 나오든 한 번은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학생들 모르니까 물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복불복이잖아요. 회차마다 다른데 그때 볼 때니까 그때 다른데, 일단 오버헤드가 피부학과 용접이든 티그헤드 용접이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나는 오버헤드 나오면 포기할래 뭐 이렇게 말하신 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실기 보는 것도 비싸잖아요. 6만원, 7만원 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학원을 등록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저는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사, 용접 기능장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다른 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시험을 한 방에 다 붙었는데, 필기고 실기고. 그런데 용접 산업기사만큼은 세 번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은 물론 이제 다 결국 합격했습니다만은, 제가 한참 회사에서 용접하고 할 때인데, RT 찍고 그럴 때인데, 근데 좀 자만했던 거예요. 자만해가지고 내가 이거 RT 찍는데 내가 뭐 이거 하나 못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CO2도 막 하고 티그도 하고 아크도 할 때라 뭐 우습게 본 거죠. 뭐 이까짓 거 뭐 대충 내가 발로 해도 합격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막 전날 막 철야하고 막 그렇게 시험 보러 가는 것도 많았고, 이러다가 막 가서 시험 보고 막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했고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근데 용접기가 갔더니 이제 대부분 용접을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이 초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용접기를 막 건드려 놓은 거예요. 대부분 현장에서는 자기 용접기 자기가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맞게 세팅을 해놓는데 뭔가 버튼을 다 눌러 놨더라고요. 막 다 눌러 놔가지고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또 CO2 같은 경우는 라이너를 언제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라이너가 뭔지 여러분 지금 들으신 분 중에 라이너가 뭔지 모르신다면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CO2 라이너 많이 갈잖아요. 제가 했던 현장에서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갈았거든요. 근데 이 라이너도 언제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계 아마 사면서부터 한 번도 안 갈은 것 같기도. 아니 뭐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을 잘 안 듣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물론 변명이지만 떨어져서 저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가까운 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선생님 보니까 한 60은 넘으셨고 70은 안 돼 보이는 선생님인데, 용접을 저한테 이렇게 이거 시험 준비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범 같은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제가 알려줘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용접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잡는 것도 이상하고 막 이상해요. 용접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연습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루트면이 너무 얇다. 루트면을 좀 두껍게 하고 루트 간격도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좀 줄여보고 전기도 좀 세게 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니 내가 용접사하고 RT 찍는 사람인데 RT사인데 이거 내가 이만 모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그래도 한번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해보기나 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또 되는 거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시험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거죠. 저는 잘 몰랐지만은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까운 학원 등록하셔가지고 여러분 용접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학원 등록하셔가지고 야간반도 좋고 주말반도 좋고요. 뭐 하여튼 뭐 주간반도 좋고 등록하셔가지고 연습하시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해보니까 시킨 대로 하면 떨어질 일이 없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하는 대로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가 시킨 대로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0%입니다. 꼭 떨어져. 저는 그분이 가기 전부터 시험 보러 가기 전부터 떨어질 거 알고 있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시험의 전문가니까 한번 시킨 대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6번째 보면은 시험 준비하실 때 시험 보러 가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요. 허둥지둥 하다가 시간이 넘어가면 탈락이거든요. 어느 정도 감점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가접하기 전에 가공하잖아요. 그러면 가공할 때부터 시간을 재세요. 그래서 타이머 같은 거 싼 거 있잖아요. 몇천원짜리 타이머 사놓고 눌러놓고 그 시간 안에서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용접기도 한 용접기로만 하지 마시고 이용접기도 써보고 학원 가면 용접기 여러 개 있잖아요. 잘 되는 것도 해보고 안 되는 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전에 누가 썼던 용접기 그 전류나 전압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한번 맞춰가지고 새로 세팅해서 한번 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면 현장에 실제로 가시면은 다 바뀌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거나 그런 거는 저한테도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 매일매일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글 올려드리니까요. 댓글에다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